자, 오늘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사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한 거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죠.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라고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되거나 어쨌든 반드시 실근이 존재하게 돼요. 얘는 실근이 3개 있는 케이스, 얘는 실근 1개랑 허근이 2개 존재할 수도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도 실근 3개일 수도 있는데 또는 실근 3개 일 수 있는데 어쨌든 얘가 허근 이렇게 되면은 허근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무조건 존재한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4차 방정식 또한 인수분해를 하는데 우리가 4차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복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공통부분이 존재해서 그 공통부분을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케이스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칭식 형태도 존재할 겁니다. 대칭식 형태도 존재할 거다. 그래서 4차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보다 문제 풀이가 더 어려워요. 당연하게도 더 어렵습니다. 3차 방정식은 상대적으로 더 쉬우니까 우리가 얘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른 주제를 더 다루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근과계수 관계. 3차 방정식을 우리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고 할 때 여기에 세근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고 그 근과 계수 관계는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곱의 합이라고 표현할게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합과 곱의 합과 곱이 나왔을 때 반대로 이 3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도 또는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4차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할 수도 있긴 한데 규칙은 보이죠?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그럼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a분의 e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묻지는 않아요. 근데 다룰 수는 있다. 동시에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더 하나를 이야기하고 걔는 이름하여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우리가 특별히 세제곱을 했을 때 실수가 되는 허근을 이제 속칭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x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얘의 한 허근을 이야기할 때 많이 말하면 허근이 2개 존재하게 되는데 왜냐면 얘가 인수분해라면 이렇게 돼서 얘의 허근이 2개 존재하는데 그 둘 중에 누구로 쓰든 상관은 없어요. 이때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3개.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 관계고요. 그걸 이용해서 오메가에 대한 관계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162페이지 가운데 오메가의 성질이라고 나온 표현은 사실상 그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한 방법으로서 여기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이기 때문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한 값은 마일,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값은 1이라는 근과계수 관계와 대입을 했을 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과 같으며 싹 다 0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오메가 세제곱과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근거계수 관계 대입이라는 측면에서 관계식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특이하게도 이들 간의 관계가 좀 깔끔해 보여서 우리가 이 둘을 섞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것도 1,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을 곱한 것도 1,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또한 오메가랑 오메가 분의 1을 곱한 것도 1이기 때문에 이걸 섞으면 3개,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와 오메가 분의 1이 똑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교재에서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비스무리하게 생긴 애에 대해서, 즉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에 대해서도 같은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신에서는 얘도 잘 나오지만 그만큼 얘도 잘 나옵니다. 얘가 나오는 빈도만큼 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뭐냐면 얘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의 근 오메가 오메가 바에 대해서 먼저 대입을 하면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며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 또한 여기 대입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과 0이 되며 대입이죠. 근거계수 관계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 오메가 오메가 바가 1. 비슷한데 살짝씩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즉 외우지 말란 거예요. 이거 외워서 풀면은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려서 좋지 않아요. 그냥 계속 말하지만 한번 쓰고 대입, 인수분해, 근거계수 관계 어떻게 쓸지만 고민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왜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 아까 얘네 둘을 섞었을 때 나왔던 이게 달라요. 다릅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곱한 것도 1, 역수도 1. 근데 둘을 오메가 세제곱이 1인데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와 오메가 분의 1이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씩만 달라서 이거를 외우면 좀 실수하기가 용이하더라. 좀 실수하기 좋더라. 하지 말아라. 매번 말하지만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대입인수분해 근거계수 관계 중에 뭘 쓸지를 계속 고민하는 게 그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이것만 사실 개념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그냥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요?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1차와) (2차가) 있을 때 원래는 우리가 가감법을 많이 썼잖아요. 연립방정식 할 때. 근데 2차 방정식부터는 그걸 못 쓴다. 왜? 가감법 해도 뭔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다? 대입법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죠.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1차를 y는 블라블라 이렇게 쓰든가 x는 블라블라 써서 대입을 해서 얘를 풀어준 다음에 해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일반적으로 두 쌍의 해가 나옵니다. 보통. 하지만 2차와 2차 방정식을 연립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입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둘 중에 하나 뭐가 될 거다?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 가능한 애가 있을 거예요. 그 인수분해 가능한 애를 다른 놈한테 대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해를 다시 대입을 하여 일반적으로 몇 개의 쌍이 나와요? 4쌍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4쌍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나온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해를 써주면 되고요. 주의할 건 일반적으로 해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x는 알파, y는 베타. 또는 x는 뭐 감마, y는 델타. 이런 식으로 아예 따로 묶어서 써줘야 된다가 기본적인 접근 정리 방법이에요.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
지난번에 항상 문제 푸는 시간을 줬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죠. 간단하게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숙제로 내도록 합시다.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보면 45번부터 볼게요. 3차 방정식 문제 한 문제, 4차 방정식 문제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정도씩만 볼까요? 3차 방정식을 풀 때는 뭘로 풀어야 된다? 조립제법,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게 뭐가 떠요? 허근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의 근을 G1과 G2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G1, G1 바 더하기 G2, G2 바인데 이게 우리가 켤레근이라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 G2가 G1 바고요. G2 바가 G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G1, G2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근과계수 관계에 따라서 6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해 주면 되죠. 오메가라고 생긴 놈을 하나 풀어주면 65페이지에 오메가가 하나밖에 없어? 오메가가 너무 적네요. 그 셀에 있던 문제 하나 소개하는 걸로 할게요. 오메가에 대한 건. 비슷한 게 앞에 나오긴 한데 2차 방정식 파트에서 x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게 되도록 하는 n이 뭐 30 이하의 개수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말했다시피 인수분해 하고요.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과 동시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떠서 요만큼을 더한 게 얼마가 돼요? 0이죠. 잠깐 오메가 세제곱은 그럼 얼마가 돼? 1이고 오메가 4제곱은 당연히 얼마야? 오메가고 그 다음 오메가 제곱이네 또 뭐야? 아 이거 3개마다 0이 되네. 그러면은 여기 0이 될 수 있는 n은 뭐예요? 3의 배수가 되는 거라서 몇 개 된다? 10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오메가 주제고요. 오케이? 대표적인 오메가에 대한 문제고 비슷하게 이제 나온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풀어주길 바라는데 이 오메가에 대한 문제가 너무 적어서 뭘 하나가 풀어주기가 좀 그렇네. 기본적으로 이게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하면 1차와 2차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켤레근이라는 개념에 대한 접근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그건 2차 방정식 파트에서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것들만 잘 정리하면 3차 방정식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4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해볼 건데 81번으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4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과는 다르게 모조리 다 허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허근인지 실근인지를 매번 다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81번 한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x-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빼기 5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한다?
얘를 통째로 a라고 하면 얘가 a 더하기 4가 돼서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6 빼기 5가 되죠.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5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고 다시 돌리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0이 되죠.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확인 결과 얘는 실근이 얘는 허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허근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들은 뭐예요? 둘이? 혈례근이죠. 그래서 말한 것처럼 알파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베타 바는 그냥 결론적으로 2알파 베타라서 근과계수 관계에 따라 얼마? 8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인수분해 파트에서 인수분해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사실 여기에서 활용하기 위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헷갈린다면 2차 방정식 또는 인수분해 파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어서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113번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 113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이라는 것과 4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제곱은 0이죠.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누가 인수분해가 돼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게 깔끔하게 되죠. 어떻게? 2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이라고. 그럼 y는 2x를 이제 어떻게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제곱이 40이고 여기서 나오는 x를 얼마? 5x제곱이니까 2루트 2랑 마이너스 2루트 2 두 개로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y를 뭐 해주면 돼요? 다시 대입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나온 걸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럼 y는 4루트 2 또는 y는 마이너스 4루트 2로 두 쌍의 해가 나온다. 얘가 특이하게도 두 쌍의 해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여기가 뭐였어서? 완전 제곱식이라서.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2차랑 2차랑 연립하면 일반적으로 4쌍, 1차랑 2차랑 연립하면 일반적으로 2쌍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에서 바꿉니다. 뭐라고? 이게 1차랑 2차 연립했는데 근 한 쌍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완전 제곱식 등장해야 돼요. 2차랑 2차 연립했는데 근 두 쌍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둘 중에 하나 완전 제곱식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했다시피 나오는 쌍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런 문제도 나오니까 확인해 주길 바라겠고요. 문제에서는 이 둘을 곱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답은 16이 되겠죠. 선생님 두 개 있는데요. 어차피 이 둘의 곱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알파 베타에 대한 범위를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정수해를 갖는다라는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130번을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4x 4제곱) 마이너스 4 n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라는 4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4개의 정수해를 갖는다고 하는데 딱히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일단 얘를 치환하자고 했습니다. px가 치환을 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4의 n 더하기 2x 더하기 n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근해 공식을 그냥 해버려요. x는 짝수근해 공식에 따라서 4분의 2 2n 플러스 2 뿔마 루트 4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n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렇게 쓰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약분이 되죠.
그냥 쓰고 다시 합시다. 얘는 미리 약분을 했는데 그건 우리한테 하라는 거고, 계산을 하면은 8, 16n, 32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가 첫 번째 여기에서 얘 약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를 꺼내면 2분의 n 플러스 2 뿔마 루트 8n 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는 얘가 되겠죠. 얘가 가. 자, 근데 내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가 정수해가 된다라고 말했거든? 그쵸? 정수해가 존재한다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x제곱을 라지 x로 했다면 얘가 정수면 얘도 당연히 뭐여야 돼? 정수여야 되죠. 이런 루트 따위는 존재하면 안 돼. 그래서 말을 할 거예요. 뭐라고? 이 루트 8n이라는 애가 루트 8n이 자연수여야 된다라고 멘트를 날린 거죠. 그게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그게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얘가 자연수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n이라는 애가 2 곱하기 제곱수여야 되죠. 맞아요. 2 곱하기 제곱수 누구 있어? 문제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 n이 22야라고 했고, 그럼 누구 있어요? 2 곱하기 1도 있고요. 또 2 곱하기 4도 있고요. 또 2 곱하기 9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근데 2면은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0이 중근이 가져요. 얘면은 0이 중근이 가져져서 n이 2면 이게 4x 4제곱 마이너스 n이 2면은 16x 제곱이라서 중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패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나는 8, 다는 얼마예요? 18. 이렇게 풀린다는 거죠. 문제에서 말하는 여기 식에다가 얘에서 얘를 뺀 값을 대입해달라 했고 최종적인 답은 80.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수의 블라블라는 우리 일반적으로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직접 대입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때때로 그냥 근해 공식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루트 있으면 안 돼. 루트 지워주세요. 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줍니다. 오케이? 루트를 없애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그래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루트를 없애는 대상도 제곱수라고,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n이 특정 지어지고요. 그걸 대입해서 한다. 계속 말해요. 자연수, 정수, 블라블라는 대입 말고는 딱히 풀이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게 메인이 돼야 돼요. 대입하는 방법이 메인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풀이가 낄 수는 있는데